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용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보여주셨고요. 또 지난번에 약속해주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투자 이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자 이민 쪽만 오늘 좀 제가 궁금했던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투자 이민을 할 때 보통 그 투자 영주권 하고요. 투자 비자라고 또 있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분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이민은 100만 불이나 50만 불을 투자하셔서 영주권을 받는 EB5를 투자 이민이라고 하고요. EB5. 네, 예, 맞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E2 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액 투자 비자라고 말을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동안에 그 일을 하시는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합니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오래 이제 일을 하고 계셔도 영주권으로 바뀌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을 하시는 동안만 이제 이 비자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EB2? 예, 네, E2는 비자,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그리고 EB5는 투자 이민. 네, 영주권을 그렇게 받으시는. 영주권을 받은. 네, 아, 근데 지금 이민 비자 E2죠. E2 같은 경우에는 그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사업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받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E2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사시던지 네네. 아니면 사업을 새로 창업을 하셔서 보통 투자는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시고 그 사업을 유지하시는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고, 반면에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셔서 몇 년 거주하시고 뭐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E2가 적합한 이제 비자가 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아주 사실 거고 영주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EB5 투자 이민 쪽을 알아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자체가 E2가 이제 30만 불 정도 투자를 30만 하셔서 불이요. 하는 거고, 그럼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더 투자를 하시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EB5는 투자 금액이 이제 50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투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처음부터 아예 EB5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아, 처음부터 그냥 아예. 네. 예. E2는 또 자녀분이 대학을 가게 되면 따로 F1 유학생 비자로 바뀌기 때문에 또 자녀분의 영주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아주 거주하실 목적이시면 처음부터 내가 E2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EB5 투자 이민을 하는 게 좋을지 두 개를 잘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어리면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렇죠. EB2던 EB5던 근데 자녀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된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E2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E2 비자의 자녀로 학교를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어릴 때는 대학을 가시게 되면은 본인이 따로 유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아, 대학을 갔을 때 유학생들 따로 그럼 분리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부모하고. 네. 아,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좀 나이가 크고 영주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이제 영주권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근데 조금 전에 그 제가 말씀하실 때 EB5가 아까 50만 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100만 불로 알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나요? 뭐죠? 뭐가 맞는 거죠? 워낙 투자 이민은 100만 불을 미국에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100만 불의 투자 금액이 50만 불로 낮춰질 수가 있는데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미국의 이제 시골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100만 불의 투자 금액이 50만 불로 낮춰지게 됩니다. 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투자하시게 되면 50만 불로 투자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EB5용 프로젝트들은 50만 불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칙은 100만 불이 맞다.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50만 불짜리를 만들 수 있고, 근데 대부분 50만 불짜리 오신다. 그렇죠. 뭐 굳이 아. 100만 불 투자하실 필요 없이 50만 불로도 똑같은 영주권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뉴욕이나 뭐 LA 같은 지역도 다 50만 불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아 그래요? 뉴욕이나 LA도 돼요? 50만 네, 불이?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실업률이 높은 지역까지 함께 이제 에버리지를 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지역들도 50만 불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 여기 더 소스몰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있잖아요. 네, 거기도 되게 핫한 한국 몰인데 거기도 50만 불이. 그것도 50만 불 투자 이민 프로젝트 지역이었고요. 뭐 코리아타운 아. 같은 것들도 대부분 50만 불로 다 되고 심지어 뭐 베벌리힐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네. 50만 불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변호사님이 지금 진행 중인 이렇게 투자 이민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다 50만 불권인가요? 네. 아, 100만 불 프로젝트는 가끔씩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그러면 그래서 보통은 그냥 투자 이민은 50만 불이다 이렇게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투자 이민 진행을 안 해봐가지고 몰랐어요 그거는. 투자 이민이 사실 되게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예전부터 뭐 이게 50만 불을 내고 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위험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법이 규정이 되면서 굉장히 안전성이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이제 안전성도 많이 좋아졌고 좋은 프로젝트를 잘 찾으시면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좀 안전한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 이민하면 궁금했던 게 보통 저희 결혼 이민 있잖아요. 네, 시민권자하고 결혼했을 때 주는 그러면 보통 2년 임시 영주권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사실 결혼 영주권이 문제가 많은 걸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다긴 좀 이상하지만 좀 그걸로 이렇게 좀 불법적인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 당국에서는 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인 영주권도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이 지난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투자인 국권은 2년을 주는 거죠? 2년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투자이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만 불이나 100만 불 투자해서 10명의 고용 창출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이제 확인하는 거는 투자를 계속 유지를 했는지와 그 투자를 통해서 1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LA 지역에 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그 호텔이 잘 지어졌는지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게 정말 2년 동안 너네가 투자를 잘했니 이거를 검증하겠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네. 무서운 나라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통 투자 영주권을 이렇게 자기가 50만 불 사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했을 때 보통 이게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건마다 물론 다른가요?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투자해야 되는 기간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네, 투자 기간도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5년 이상 한 7년 정도에서 5년, 6년, 7년 정도 되는 것들이 많고요. 5년에서 7년 정도. 그게 이제 건마다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그 투자 기간이 5년이나 6년, 7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후에 그 조건 해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보통 5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영주권 신청하고 2년 지나서 그거를 진짜 영주권 받고 그러고 나서 또 한 3년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근데 영주권을 받는데도 또 시간이 수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제로는 조건 해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5년이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임에 대해서는 솔직히 오늘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투자라는 게 돈을 자기 돈을 중요한 돈을 소중한 돈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또 수익금, 이윤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단순한 투자는 그냥 자기가 투자만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영주권이 붙어 있으면 왠지 그 투자권들이 좀 뭐랄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런 선입관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영주권이니까 투자가 생각보다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영주권은 상관없나요? 제 영주권은? 투자 의미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죠. 투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영주권이 사실은 주 목적인데 네. 영주권을 처음에 조건부 영주권 받으시고 나서 2년 후에 조건 해지할 때 그때까지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 그때까지는. 근데 그때까지만 진행이 잘 되시고 조건 해지가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프로젝트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에는 아무 문제는 없으시고요. 아.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 2년 안에 짓지를 못했다든지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투자를 못했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조건 해지가 안 되시면은 영주권을 취소당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임시 영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고르실 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담보 가치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셔야 되고요. 영주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조건 해지가 정말 잘 될 건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직접 고용을 하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얼마를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고용 인원이 몇 명이다 그거를 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건설이 마무리만 되면은 조건 해지가 안 될 걱정은 사실은 없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고르실 때는 이게 정말 잘 마무리될 프로젝트인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솔직히 좀 어려워서 많이 투자 이민 관련해서 많이 진행해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 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된 케이스를 하나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공사건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통 호텔 짓고 뭐 건물 짓고 이런다고는 알고 있어요. SOC 네.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하나 좀 디테일하게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다 받은 경우 예를 들면은 헐리우드에 있는 W 호텔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LA 헐리우드. 네, 헐리우드에 예, 있는 예. W 호텔 가장 고급 호텔이기도 하고. 그렇죠. 좋았던 거는 이미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 해지도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고 또 원금에 대해서는 개발 회사에서 본인의 다른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금을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투자 이민을 고르실 때는 예전에는 조금 다른 곳에서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투자 이민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려는 그런 좀 소규모 회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안 좋은 프로젝트죠. 다른 네. 데서 자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프로젝트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개발 회사들도 많이 이 투자 이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자를 낮게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안 받고 거의 낮은 이자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은행이나 뭐 다른 곳에서도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를 낮게 쓰기 위해서 투자이민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좋은 안전한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 이민을 받는 데는 왠지 좀 불안한 데 아니냐, 좀 다른 데서 못 받으니까 네. 그거를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자기네 이제 건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네. 지금 그런 이런 투자 이민을 받는다. 아, 오늘 좋은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죄송하지만 그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나요? 좀 저희가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사례 삼아서 좀 네. 한번 좀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인발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벌만트에 있는 스키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스키장. 네. 근데 벌만트 주 공무원들이 만든 이제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왠지 그러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도 안전할 것 들어요. 같았는데 네.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으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가 생겼죠.
근데 다행히 한국 분들 중에는 투자하신 분들은 없었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 밖에도 가끔씩 이런 뭐 범죄가 인발된 그러니까 횡령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좋은 프로젝트를 잘 선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금액도 뭐 작지 않고 당연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투자 이민에 대해서는 보통 그 정보를 많이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 건수, 그거를 따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그런 케이스들의 진행 가능한 케이스들에서 내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이민은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자료를 받는 게 쉽진 않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조금 그런 관계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한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은 변호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라이센스가 있는 브로커를 소개시켜 드려서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선정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라이센스 브로커가 누군지는 잘 몰라서 네, 그러면은 보통 변호사님들한테 그냥 여쭤봐야 네, 저희가 뭐 몇 분들 소개해 드리니까 다양하게 좀 샤프라운드 하시고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보면요, 뭐 네. 어떻게 무슨 이민 뭐 박람회 뭐 이런 모임 무슨 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네, 해외에서 진행되는 마케팅은 합법적이고요. 저도 뭐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통해서도 정보를 특히 뭐 한국말로는 변호사님도 한국에서 세미나 하고 그렇게 하세요? 네, 저희도 세미나도 하고 한국에서는 뭐 상담도 드리고 하니까 해외에서 얻는 정보는 뭐 그게 미국 법에 위배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 미국 내에서 투자 이민을 진행하실 때는 어크레디트 인베스터라 그래서 본인의 자산이 100만 불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20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이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그런 마케팅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되게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 저는 투자 이민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가지고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들어오고 하면 저도 사실 개념 자체가 약했고, 근데 요즘 들어서 투자 이민을 많이 관심 가지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요즘에 한국에 그 미세먼지 장난 아니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출장 자주 가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미국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뭐 자녀분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얼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러워들 하시고 그렇죠. 날씨 좋고 살기 좋다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영상 잘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 큰 도움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